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려, 그 중에서도 고려 전기의 정치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1년도 기출이네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박수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후 가는 역분전을 제정하면서 사람들의 성품,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살펴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특별히 박수경에게는 토지 200겨를 내려주었다. 이 문제 지문 첫 문장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누가? 고려태조 왕건이.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였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 수용해서 정치를 편 왕은 고려 성종. 이건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사신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아이고, 2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고려 태조 왕건은 호족 통합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렇죠. 결혼정책, 사성정책,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거네. 바로 사신관제도 나왔으니까 2번이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옳은 설명. 2번 정답. 3번 교정도감을 신설하였다.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최씨 무신정권을 수립한 최충원 때 신설되는 권력기구. 4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과거제는 그렇죠. 고려 제4대 임금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다. 광종의 업적이고. 5번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은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연도 모르셨대지만 828년 완도에 누가? 장보고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뭐에 대해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고려 태조의 업적에 대해 묻고 있네요. 고려 태조 왕건은 936년 일리선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결혼정책, 사성정책,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같은 호족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농공행상의 성격을 가진 역분전도 신하들에게 나눠주었고, 민생안정책으로 백성들의 조세와 무역을 3년간 면제하고 흑창도 설치하였다. 또한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중시하고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넓혔다. 그리고 후대의 왕들에게 후뇨 10조를 남겼고, 신하들에게는 정계와 계백요소 같은 경계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020년도 기출이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보고서인데, 주제가 태조의 통치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고, 정리된 표를 보니까 첫 번째 줄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무역을 면제해 주었다. 민생안정정책. 제일 마지막 줄을 보니까 서경의 보수를 마치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북진정책. 태조의 대표적인 정책 민생안정정책, 북진정책 나왔고, 그럼 과는 뭘까요? 가는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살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오, 이건 기인제도. 광해주 사람 박유가 규순에 오자 왕시성을 하사하였다. 왕시성을 하사 사성정책. 따라서 기인제도, 사성정책, 이거는 고려태조 왕건의 그렇죠, 호족 통합정책이네요. 포기해서 보니까 2번이 호족 통합정책. 2번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2번에서 묻고 있는 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고려태조 왕건의 업적이네요. 정리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1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8년도 기출이네요.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중략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건국 초기여서 일이 번거롭구마나 미처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대 지방의 도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탈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 건이 뭐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나오네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왕은 고려 성종.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뭐 이런 거겠네요. 1번 22담로를 둬 왕족을 보내 통치하였다. 22담로 이건 백제 거네요. 그 중에서도 백제 무령왕의 업적. 2번 5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갖추었다. 이건 발해 거네요. 발해. 그 중에서도 발해 선왕대의 업적. 3번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두었다. 요건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정답. 고려 성종은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여기 외관을 두소서 했더니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최초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 유학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자감을 설치하였고, 또 연등회, 팔관회 같은 행사를 폐지하였다. 뭐 이런 내용. 따라 4번 정답이고. 5번 구주오소경제도를 완비하였다. 구주오소경제도는 통일신라 시대.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제도가 완비된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려 성종의 업적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고려 성종의 업적 정리합시다. 성종은 이성육부제, 토병마사, 식목도감, 중추원 같은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을 완성하였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 국자감을 설치하고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또 흑창을 확대 개편해서 의창을 설치하고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도 설치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도 주조한다. 그리고 이때 거란이 처음으로 고려에 쳐들어오는데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확보한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7년도 기출이네요. 밑줄 친 우리나라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려고 했으나 초창기였으므로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중략.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제시한 지문은 그렇죠. 좀 전 문제에서도 3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네요. 그러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죠. 고려네요. 고려. 고려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총융청은 조선 후기 중앙군 5군영의 하나. 따라서 이건 조선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 우리 좀 전에 했었죠. 그렇죠. 고려 태조가 농공행상격으로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토지. 그러니까 고려 태조니까 그러네. 이건 고려에서 실시한 정책 옳은 설명 되겠네요. 2번 정답. 3번 백동화를 발행하였다. 여러분 백동화는 그렇죠. 조선시대 말 개화기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890년대 초에 발행돼서 대한제국기까지 발행된 화폐. 따라서 이거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에 해당되는 정책. 4번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상평통보는 조선 인조 때 최초로 주조됐는데 유통에는 실패했다가
숙종 때 다시 발행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적으로 유통에 성공한 화폐. 따라서 상평통보 조선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 독서상품과를 시행하였다.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시대 원성왕이 시행하려고 했으나 진골규적의 반발로 실패한 정책.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해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고려 전기의 태조와 성종의 업적을 같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고 정리 안 되신 분은 1번 문제와 3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20년 기출이네요.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왕이 탕가마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고와 이의방이 앞질러 가서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 순건군을 모았다. 왕이 보현원 문을 들어서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나려는데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내를 죽였다. 왕을 모시던 문신과 환관들도 모두 제거했다. 또 개경에 있던 문신 50여 명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이 문제 지문에 나온 사건은 무신정변. 따라서 이 문제는 무신정변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연표 볼까요? 귀주대첩. 이거는 고려 현종 때 거란 제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대파한 전투. 연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1019년이네요. 이자겸의 난 발발. 여러분, 이자겸의 난은 그렇죠. 1125년 문벌 귀족들이 집권할 때인데 이 문벌 귀족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문벌 귀족 집권기의 모순이 극에 달해서 발생한 사건. 묘청의 난 발발. 묘청의 난은 1136년 이자겸의 난 직후 서경을 중심으로 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다가 그게 좌절되자 일으킨 난이 묘청의 난. 이 묘청의 난은 누가 진압하죠? 그렇죠. 개경 중심의 문벌 귀족 가문의 대표, 개경파의 대표였던 김부식이 진압. 이게 묘청의 난이 진압되면서 그렇죠. 문신 위주의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된다. 따라서 이 이후 문신만 우대하고 무신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하자 일어난 사건이 이 문제 지문에 나온 무신정변. 따라 정답은 다네요. 다. 3번 다 정답. 강화도 천도는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최씨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 강화도로 천도에서 대몽항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개경환도는 1270년에 있었던 일이고 위화도 해군은 조선의 성립 직전인 1388년에. 여러분들 이거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되지만 이 순서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3번 다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무신정변이네요. 자, 무신정변 및 무신집권기 정리하는데 이왕 정리하는 김에 고려의 지배층 변화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호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지배 집단은 호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관직을 독점하게 된 호족과 육두품 출신들은 점차 귀족화되면서 문벌 귀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문벌 귀족들은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했는데 이런 무신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하자 이에 반발해서 이고, 이방, 정중부 등이 1170년에 일으킨 정변이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 이후 100년간 고려의 지배층은 무신들이었는데 이 기간을 무신집권기라고 한다. 무신집권기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인데 최충원은 교종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히 해서 자신의 권력을 증손자까지 물려준다. 이 최씨 무신정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 집권기 때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에서 본격적인 대몽항쟁을 시작한다. 30여 년간의 대몽항쟁 이후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이후 친원 세력인 권문 세력이 고려에서 권력을 차지한다. 고려 말 이러한 권문 세력에 반발해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 자, 이 정도로 고려 지배층의 변화와 무신정변에 대해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